활용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뭐 세일즈 앤 커머스, 공공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유틸리티, 고객 지원 이제 많은 분야에서 이제 나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뒷 부분에서 이제 예시를 같이 보면서 이런 봇들을 만들 수 있겠구나, 아니면 이런 봇들이 앞으로 등장하겠구나를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챗봇이 정말 새롭고 다이렉트하고 퍼스널라이즈된 마케팅 채널로 이제 그 부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챗봇들을 조금 세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챗봇들은 브랜드 챗봇, 서비스 챗봇들을 볼 건데요. 이제 브랜드 챗봇, 그러니까 처음에는 외국 챗봇들을 먼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챗봇이 작년부터 아주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 챗봇은 34,000개 정도가 나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 챗봇을 먼저 보고 한국에도 꽤 많은 챗봇이 나와 있어요. 오늘 제가 한 8개 정도 소개를 드릴 텐데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고 지금도 개발되고 있는 챗봇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정말 얼리 스테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작해도 이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KLM 항공 챗봇을 한번 보실까요? 이 KLM은 워낙에도 이런 좀 새로운 신기술을 많이 적용을 하는 항공사예요. 그래서 항공사에서 여기서 이제 고객 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서비스 챗봇을 런칭을 했고요. 이거는 페이스북의 메신저를 통해서 접속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환경 다큐멘테이션들을 받을 수 있는데 예약도 할 수 있고요. 체크인 노티피케이션이나 보딩 패스, 그다음에 비행 상황 업데이트 등을 메신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저런 템플릿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페이스북이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보니 항공사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에 연결을 시키면 페이스북 챗봇에서 보여주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리를 좀 바꾸고 싶은데 바꿔주세요. 그랬을 때 이제 바꿔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티켓을 발권하고 그다음에 스테이러스 체크를 해주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것처럼 딜레이가 됐을 경우 딜레이에 대한 표시를 해주는 거죠. 저희가 해외 여행을 다니거나 이제 비행기를 탈 때 솔직히 이 티켓을 가지고 막 잃어버렸네 없네 막 이런 것들 되게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하나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더 좋은 점은 보통 각 항공사마다 앱을 깔거나 이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실제 보딩 체크인을 할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약간 고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얼마나 활성화가 되었냐는 저는 잘 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KLM 사이트를 가보거나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기도 아마 이제 처음 시도해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보딩 패스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 할 것인가를 지금 테스트해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는데 뒤에 이제 중국의 위챗에 있는 항공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굉장히 활발하게 보딩 패스 체크인이나 이제 발권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하나 보여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타벅스 챗봇인데요. 얘는 메신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혹시 스타벅스 앱 가지고 계시나요? 저도 갖고 있는데 그 앱에 스타벅스 앱 안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인스톨된 챗봇입니다. 그래서 색깔도 너무 스타벅스답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너무 예쁘고 또 너무 스타벅스다워서 이제 되게 좋아했는데
여기서 이제 메시지가 보이진 않지만 뭐를 주문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주문했던 거 이게 보이나요? 커서가 아닌가요? 요거네요. 네. 여기 어떻게 해요? 쓸 줄 몰랐네요. 여기에 보면 이제 지난번에 네가 오더했던 게 이런 것들이고 이 중에 하나를 오더를 해줘. 그러면 이거 오더해주고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매장에 가서 받으면 되겠죠. 이 알렉사 아마존 알렉사 여기 리오더 스킬이라고 알렉사에서도 스타벅스를 주문할 수가 있어요. 알렉사 리오더 스킬이라는 거를 개발을 해서 알렉사한테 나 스타벅스 오더해줘. 그러면은 이제 알렉사를 통해서도 이제 스타벅스를 오더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지금 되어 있죠. 이런 이유는 여기에 있는데요. 지금 요거는 거기 표시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스타벅스 앱을 통한 주문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 이번 연도 1Q에는 전체 오더의 한 8% 정도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매장에서 8%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스타벅스의 이게 미국 매장인데 미국 매장의 8%라고 하면 엄청난 양이 지금 매일 그 앱으로 오더가 되고 있고 그걸 조금 더 편리하게 오더할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스타벅스의 어떤 그런 가치나 철학을 같이 전달하면서 오더할 수 있다면 더 금상첨화겠죠. 그런 의미로 이제 챗봇을 도입을 하게 되었고요. 죄송합니다. 넘어갔네요. 쇼핑 중에서는 제일 잘 만들어졌다고 하는 게 이 이베이의 샷봇이에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커먼 프로젝트에 옷을 하나 신발일 거예요. 커먼 프로젝트에 신발 하나 봐줘. 그러면 이제 커먼 프로젝트의 신발을 여기서 보여주고 이베이 사이트에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를 보여주고 그래서 되게 짧네요. 거기까지밖에 없네요. 보여주고 이제 그걸 클릭을 하면은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도예요. 그런 건데 일단은 초반에는 그냥 검색 베이스였어요. 그래서 그냥 나이키 신발 찾아줘. 그럼 나이키 신발 찾아주고 거기서 녹색 신발 찾아줘. 그럼 나이키 중에 녹색 신발 찾아주고 약간 그런 정도로 검색을 조금 더 편하게 해주는 그런 정도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조금 더 레커멘데이션에 가깝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선물 좀 추천해줘. 그럼 엄마 선물 돈은 얼마 정도 할 거야? 그럼 돈 얼마 알려주고 엄마 성격은 어때? 그래서 엄마는 가젯을 좋아하니 집 꾸미는 거 좋아하니 이런 거 물어보고 이제 그 다음에 레커멘데이션을 해주는 그런 정도로 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이베이 샷봇 같은 경우는 얘는 사람이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아요. 그 뒤에 나오는 많은 봇들이 사람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챗봇이 하고 뒷부분에 굉장히 미묘한 부분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을 사람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베이 샷봇 같은 경우는 그냥 기계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잘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도 잘 만들었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를 바라보는 시선이 사람은 없지만 완벽하지 않아서 딜 클로징이 명확하지 않아서 또 조금 약간 저평가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리고 오늘 오신 분 중에 혹시 챗봇으로 서비스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팍시라는 서비스를 한번 혹시 여기서 결혼 안 하신 분 계시는가요? 네, 꼭 한번 써보세요. 이게 데이팅 앱인데요. 데이팅 앱이 아니라 데이팅 챗봇이죠. 약간 보시면 일단 자기의 페이스북 프로필하고 이제 연동을 시키죠. 페이스북 앱이니까요. 앱이 아니라 자꾸 앱이라고 하네요. 챗봇인데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원하는 약간 대략적인 범위를 알려주면은
이제 매칭되는 여자들을 소개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오늘 한번 만나볼까? 약간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을 때 이제 상대방 여자도 마음이 들면 연결을 시켜줘서 여기서 이제 대화를 하게 하는 서비스 데이팅 챗봇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그 페이스북 앱 같은 경우는 개인 정보가 다 있잖아요.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런 데이팅 서비스 자체가 되게 굉장히 어울리는 서비스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도 카톡도 보면은 카톡에 사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제 되게 유명한 서비스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이 팍시에 한번 가입을 해봤어요. 저는 물론 데이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물론 필요하기도 할 때도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지만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로케이션 기반으로 해요. 그랬더니 이제 한국에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개발자분들이 다 여기 다 계세요. 왜냐면 그분들 다 테스트해 보신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개발자분들이 이제 리스트에 나오고 이제 일본 사람들도 좀 나와요. 이제 그분들도 이제 테스트해 보는 거겠지 설마 그 얼굴을 아니죠. 여하튼 테스트해 보시는 그런 분들을 조금 볼 수 있었고요. 아마 한국에서도 서비스를 하면 제 생각에 20대들은 또 페이스북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 오히려 막 10대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서비스 챗봇이 서비스 챗봇이라서도 괜찮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소셜 프로파일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뒤로 가고 있네요. 이거는 브랜드 챗봇인데요. 한번 보시죠. 혹시 여기에서 이제 광고 회사나 이제 에이전시 다니시는 분들, 브랜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챗봇이에요. 에티오피아가 이제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절반도 안 된대요. 그래서 이 로카이라는 그 팀이 예시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어린 여자아이죠. 얘가 매일 뭐 2시간만씩 걸어서 깨끗한 물을 찾으러 가요. 1시간 반이네요. 그래서 나는 여기 맨날 걸어가 이런 통 들고 간단다. 슬프죠. 그래서 난 뭐 그런데 뭐 이런 캔에 뭐 물컵을 몇 개 들어가는지 아니? 뭐 이렇게 물어보고 너 어디 살아? 너 뉴욕 살아? 그러니까 그럼 사진 좀 보여줘. 이런 거야. 정말 다른 데 사는구나. 내 거 좀 보여줄까? 그럼 이제 영상을 보내주죠. 나는 이렇게 힘들게 걸어 다니고 있단다. 그러면 이제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이 같이 공감을 느끼면서 이제 그런 에티오피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그런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사용된 기술들이 몇 가지 기술이랄 것도 없지만 로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고 영상을 보낼 수 있고 뭐 또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의 퍼스널리티를 하나 만들어서 진행한다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를 한번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기아 니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기아 니로가 우리나라에도 런칭이 됐나요? 맞나요? 네, 그렇군요. 제가 이제 모르는데 제가 차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편이 아니라서 신차를 소개할 때 여러분 이제 새로운 프로덕트를 런칭했을 때 보통 이제 뭐 마이크로 사이트들을 많이 만드시잖아요. 예쁜 사진도 넣고 소개도 넣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메신저 환경으로 들어와서 뭐 디자인이나 기능이나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스토어로 보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각 브랜드들에서 신제품을 런칭하고 그걸 세일즈로 연결시킬 때도 이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얘는 아무 목적이 없는 시리 같은 애예요. 시리는 목적이 있지 도와주려는 애고 이 조라는 애는 MS에서 만든 챗봇이에요. 그냥 소셜 챗봇이라 그냥 대화하려는 애예요. 그래서 얘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감정적인 표현을 주로 배우면서 얘기하는 이런 챗봇인데요. 제가 대화를 좀 해봤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뭐 안녕 조 뭐 이러면은 뭐 안녕 뭐 내가 뭐 안녕 이렇게 한글로 쓰면은 나 잘 못 알아듣겠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요 전에 이제 MS에서 만들었던 애가 요 테이라는 애예요. 얘가 심심이랑 거의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옛날에 이제 심심이가 기본적으로는 유저한테 말을 배우는 구조였잖아요. 그래서 유저들이 되게 욕도 가르치고 막 뭐 그런 거 정치적인 거 가르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심이가 안 쓰여지기 시작했는데 이 테이라는 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트위터에 우리 그 과격한 오빠들, 언니 오빠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옛날에 이제 테이가 나왔을 때 막 이런 거 가르쳐 준 거예요. 히틀러가 맞다. 뭐 나는 유대인 싫어해.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얘가 들어갔는데 이번에 이제 MS가 이제 챗봇을 내면서 안 되겠다. 이런 걸 안 배우게 뭔가 필터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뭐 뭐 알고리즘을 좀 바꿨겠죠. 그래서 저런 거는 안 배우게 하고 얘가 되게 밝고 맑고 명랑한 소녀가 되어서 다시 나왔고요. 조라는 애예요. 그래서 혹시 페이스북 메신저로 쓰신다면은 ZO 조라는 애를 찾아서 한번 얘기를 걸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아가씨가 밝고 맑고 명랑해서 여러분이 대화를 한번 나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한번 그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줬더니 영어 공부할 때 써야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하루에 한 마디씩 저랑 얘기를 하시면 여러분 영어를 배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거는 더 재밌는 거예요. 여기서 방송국에 계신 분이 혹시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 Fifty Shades of Grey라는 그 영화를 아시나요? 여기 이 그레이 이 오빠가 주인공인데 굉장히 막 억만장자 부자예요. 근데 부자인데 약간 그 세디스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영화를 본 건 아니고 트레일러만 봤는데 엄청 섹시한 이 오빠가 그 여자랑 이제 사귀게 되는 약간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번 연대 Fifty Shades Darker라는 그 영화가 나와요. 이거를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 사람 이름이 크리스찬 그레이인데 이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약간 좀 얄랑꼬리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내가 너를 믿어도 되겠니?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이런 공간에 같이 와본 적 있어? 뭐 약간 이런 그런 약간 말투를 하면서 별로 안 멋있나요, 여러분? 그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이 영화가에 대한 기대감, 이제 여자들이 주 타겟일 거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브랜드 챗봇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이거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완벽한 대화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약간 느슨한 대화라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어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뭔가 스리슬쩍 연결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뭐 머신러닝을 썼고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적당히 어떤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적당히 답변할 수 있는 오픈된 어떤 답변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했는데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고 여자들이 되게 많이 사용을 해봤다고 하고요. 제가 이제 요 계정을 가서 봤더니 한 20만 정도가 써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뭐 어떤 드라마나 뭐 그런 것들을 홍보할 때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금융 챗봇들이 있어요. 요거는 뭐 뒤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와서 그만두고요.